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바이든표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 어제 드디어 연방 하원에서 최종 가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3월 11일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난 지 꼭 10주기를 맞는 날인데 이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드디어 하원에서 최종 통과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3차 경기 부양안이 어제 연방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연방하원은 연방 상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220표 대 반대 21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뒀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왔죠. 자, 이 바이든표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의 최종 통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연방하원의 법원 통과는 지난주 토요일 상원에서 가결이 된 데 이은 것입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초대형 부양안의 입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꼭 50일이 되는 어제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입니다. 금요일 백악관에서 이 부양안의 서명식을 갖고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1,400달러의 이 현금 지급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CNN은 이번 법안 통과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새 정부의 주요한 첫 입법 성과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3차 경기 부양안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게 지금 말씀하신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아니겠습니까? 이 한인분들도 상당히 이게 언제 나올까 관심이 높으신데 지난번 1, 2차 부양 수표와 다른 점이 뭔가요? 네, 개인당 1,400달러는 개인 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소득 만 15만 달러 이하면은 납세자들뿐만이 아니라 17세 이상 되는 부양 가족들까지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1, 2차 부양수표와 다른 점은 지난 1, 2차 부양수표는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 1,400불은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된 사람은 모두가 다 1,400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까지는 싱글인 경우 개인 소득이 7만 5천 달러가 넘어도 만약에 10만 달러, 부부 합산으로는 20만 달러 이하였다면 전액은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1,400달러는 싱글일 경우 8만 불,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6만 달러가 이상이 되면 납세자는 물론이고 그 부양가족들의 몫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경기 부양안에서 또 주목되는 게 이전엔 없었던 건데 식당 및 요식업계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죠. 식당 그리고 요식업계에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내용을 보면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연방정부에서 무상으로 그냥 준다는 겁니다. 네. 한 회사당 1,000만 불, 식당 하나당 최고 500만 달러까지 보존해 준다고 예, 하는데요. 그랜트로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PPP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베네핏, 렌트, 유틸리티, 또 기계, 또 아웃도어 페리오 건설 비용 등으로 쓸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랜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인분들에게 또 좋은 거는 만약 여성이나 유색인종, 미군 복무자가 주인인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인 이 식당 요식업계 업주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신청 방법이나 그 시기 등은 아직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예. 자, 차일드 텍스 크레딧 부분도 궁금해요. 큰 변화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17세 미만의 아이에게 한 명당 2,000달러씩 세금 감면이 적용을 했었는데 2020년 세금 보고에 국한을 해서 6살부터 17살까지의 아이들에게 1인당 3,000달러, 그리고 6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한 명당 3,600달러씩이 적용이 됩니다. 예. 이걸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2020년 세금 보고를 마치면 IRS가 알아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 환급과는 다르게 이걸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내줄 예, 예정이라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준다는 거군요. 네. 2020년 세금 보고 기한이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겨울 폭풍으로 6월 15일까지로 조금 이제 맞습니다. 연장이 됐죠. 자, 실업수당 비과세 문제도 관심이 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자, 실업수당은 원래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경기부양안 법안의 통과로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실업수당 중 1인당 이 1,2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난택서블, 이게 비과세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세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발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법정 세금 보고 마감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세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한 1억 명 가량의 납세자들은 수정 보고를 해야 하는지를 이 국세청이죠, IRS에서 자체 검토 후에 환급을 줄지 이 세부 사항이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아, 이 부분이 조금 이 4월 좀 혼돈이 15일이 세금 있죠. 마감일이니까 뭐 네. 텍사스는 조금 연장돼서 다르지만 맞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3월 14일에 종료되는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9월 초까지로 연장하기로 또 합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또 변경 사항이죠. 네. 2021년도에도 1,200달러까지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가 되므로 지금까지 이 TWC에서 원천 징수하던 금액까지 받게 되니까 실수령액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 실업수당이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예. 거네요. 자,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세법이 세금 보고 시즌 중간에 바뀌는 경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IRS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마감일을 현실적으로 좀 늦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텍사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보고 마감일이 6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18,00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진 동일본 대지진이 3월 11일 오늘로 꼭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일본 언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를 맞아서 피해 현장 방문, 그리고 주민 인터뷰,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지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사건이잖아요. 당시 상황 한번 짚어보죠. 2011년 3월 11일 낮 2시 46분경 일본 동북부 도호쿠 지방 인근 바다 밑에서 규모 9.1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 일으키는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데 이 쓰나미가 도호쿠 지방을 완전히 덮쳐버린 것입니다. 도호쿠 지방에서는 이 후쿠시마, 미야기 등 6개의 현이 있는데 쓰나미가 순간 최고 40m 높이의 괴력으로 이 지역을 그냥 덮쳐버린 것입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아파트 한 층이 한 3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13층 아파트 건물만한 쓰나미가 덮쳤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뭐 동영상 촬영도 돼서 아마 봤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명 피해도 상당했죠. 네, 일본 당국은 사망자가 약 15,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에선 18,000명, 많게는 2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2,500명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쓰나미가 휩쓸려간 지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뭐 도로, 철도 등 이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고 12만 채가 넘는 건물이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쓰나미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게 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후쿠시마에는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2곳이 있습니다. 쓰나미로 정전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장치는 물론이고 발전기도 그 기능을 잃었었습니다. 당시 제1원자력 발전소에 총 6기의 원자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기가 결국 수속 폭발을 일으키면서 더 두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두려운 상황이다. 역시 방사능 오염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원자로가 폭발한 후 광범위한 지역에서 요오드, 세슘, 바륨 같은 아주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사태 초기 도쿄전력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이 바닷물을 끌어다 쓰면서 해양오염, 식수오염, 더 나아가서는 채소나 수산물들
식품 오염 우려도 상당히 고조가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런 국가적 재난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원자료 반경 20km, 약 12마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출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진 복구 작업과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피해를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전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고 사고 다음에 일본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지만 전력난 등이 워낙 심해져서 지금은 다시 원전 가동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제염 작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죠?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 방사능 제염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제염 작업을 거쳐서 이 주민들이 다시 그곳에 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제염 작업이 끝난 곳이 전체 면적의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피 지시를 해제한 지역에는 다시 또 주택을 건설해서 주민들의 입주를 허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입주가 허용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염 작업 폐기물들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우려는 여전히 높습니다. 네. 지금 원전 주변 오염수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요? 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가 이 바다에 유출되지 않도록 원전 단지 내에 오염수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이를 가둬두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지만 이제 비 또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포화 상태에 이미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현재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내보내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내보낸다. 그럼 해양도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는 게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는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처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이 오염수 바다 해양 방류 방침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인근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